안녕하세요. 자, 플래너 활용 학습 역량 향상법 오늘 강의를 맡은 하태민입니다. 네, 저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스터디 플래너 성공 비결 6가지 저자이고요. 현재 꿈학과교육센터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이 플래너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학습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쌤이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플래너 활용 학습력 향상 이거를 이제 그 메인인데 그 전에 간단하게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거 먼저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핵심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플래너가 사실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들은 성적이 많이 낮은 친구들인데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그 공부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 한 2달 정도 그 전문가들이 이 학생들을 좀 그 코칭을 해서 2달 후에는 성적이 많이 좋아진 그런 이제 사례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KBS 스페셜에 나왔던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잘 못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잘하게 되려면 이 중간에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이걸 뭐 할까요? 이게 오늘 3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동기고요. 자, 두 번째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면 동, 그리고 방, 습, 그래서 동방습. 그래서 여러분 동방으로 시작하는 연예인 기억나는 연예인이 있어요? 선생님은 동방신기 기억나는데요. 동방 같잖아요. 신기가 다른데 를 바꾸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방신기. 그래서 동방습.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은 일단 공부를 내가 잘하고 싶다, 잘해야겠다라는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가 일단 먼저 필요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동기가 안 되면 그 다음 뭐 사실 소용없어요. 동기가 제일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가 있으면 공부하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잘 배우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공부는 하루아침에 뭐 한 며칠 한다고 내가 막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습관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잘 안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통 공신이라 그러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통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여기 1, 2, 3번이 바로 정리해보면 공부의 3대 습관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계획하고 반성한다 이건데 공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잘 되는 것은 또 그대로 유지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반성하면서 고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하고 반성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를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어떤 시간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거 세우는 게 먼저 기본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결과를 이렇게 반성할 때는 시간과 노력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얼마나 내가 암기하거나 내가 얼마나 그 학습을 이해했는지 사실은 이걸로 그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이게 안 됐다면은 사실은 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학습을 할 때 내가 어느 시간에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 습관이에요. 그리고 항상 해보고 나면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반성하는 거죠. 그때 핵심은 내가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할 때 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중요하죠. 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건 다시 한번 수업에 충실하게 집중한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내가 공부를 들어갈 때, 여러분 수업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용어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그냥 의문을 갖는 거. 이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1시간 수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들이 좀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구분해야 되냐면 거기서 핵심이 뭔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별표라든가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이번 시간에 뭐 45분 수업이든 50분 수업이든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2개만 표시하겠다. 2개만 찾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면 마치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예, 그걸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거를 그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플래너에 있다가 이제 하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의문, 그 다음에 핵심을 뭔지 파악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거. 요것만 이렇게 잘 하시면 수업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 벌써 나왔는데요. 복습을 실천한다예요. 아까 영상에서 복습이 15배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복습을 여러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복습을 할 때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 우리 뇌는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반복할 때도 그냥 시험 때 다가오면 무조건 막 반복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복습을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주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자, 지금 쌤이 설명한 이 세 가지가 공신들의 3대 공부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쉽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좀 많이 고민했는데 선생님이 찾은 가장 좋은 답은 바로 플래너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구예요. 예. 여러분께서 플래너를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1, 2, 3번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왼쪽 거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플래너를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면 여기 있는 세 가지가 플래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핵심 아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플래너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이 학습력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화면 집중하시고, 플래너 하면 여러분들 뭐 이 플래너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새 학기가 되면 하나씩은 또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인강 같은 거 들으면 또 선물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플래너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좋긴 한데 쓰기 어렵다, 귀찮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플래너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좋긴 하는데 쓰기 어렵다, 귀찮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첫째는 내가 끝까지 쓸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또 이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도 어때요? 이런 걱정하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걸 부인할 수 없지만 플래너의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래너 효과는 강력하니까 대신에 쓰기가 어렵고 귀찮으니까 쓰기 어렵지 않는 방법, 좀 덜 귀찮은 방법을 여러분이 알면은 이 플래너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강의의 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플래너를 아주 좀 더 어렵지 않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이 플래너의 효과가 강력하다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중3인데요. 플래너를 선생님으로부터 받아서 꾸준히 써왔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랬더니 이 친구들 중에 한 학생의 소감을 보면 플래너의 계획을 쓰면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학기 중간고사 때 내신 90%에서 60%로 뛰었다. 많이 뛴 거죠. 그죠? 성적이 올라가요. 어떻게 하니까 플래너의 계획을 쓰면서 아까 우리 습관 중에 뭐가 있었죠? 계획하고 반성한다 이거잖아요. 예, 이거 이제 여기서 실천하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수업 시간 내용을 기록한 덕분에 복습의 효과로 내용이 더 오래오래 머리에 남고 기록을 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 자, 아까 우리 습관 중에 뭐가 나왔죠? 수업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면은 복습할 때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플래너를 잘 사용하면 진짜 이런 걸 선생님이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플래너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이건 고등학생 사례인데요. 우리 오늘 이제 고등학교 형들도 또 학생들도 이 방송 보고 있을 거니까요. 자,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다는 사항인데요. 이 친구는 자기 성적 EBS에서 나왔던 친구인데 1학년 1학기 수학이 지금 몇 등급이죠? 여기 보시면 9등급이죠. 그런데 2학년 2학기에 수학이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죠. 야, 9등급에서 1등급으로 뛰는 거 쉽지 않죠. 물론 한 2년이나 세월이 걸렸는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다른 것도 다 올랐죠. 이 친구가 그래서 EBS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 이런 질문에 이 친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자, 첫 번째는 공부법입니다. 공법, 지금 쌤이 아까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렇게 복습하는 거, 뭐 습관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아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인 보면 되게 적게 차지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그러니까 공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징검다리 플래너. 예,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쌤이 설명하고 있는 플래너가 이 징검다리 플래너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긍정카드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럴 때 좋은 글을 읽으면 되게 마음이 좀 단단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좋은 글을 모아놓은 카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카드를 이 친구가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징검다리 플래너에 보면은 이 긍정 카드에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이 제가 넣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없어도 징검다리 플래너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쓴 소감문에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나는 공부에 자신이 없었다. 머리가 나쁜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징검다리 플래너를 쓴 후 생각이 달라졌다. 그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다. 플래너의 수업 시간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하다 보니 수업 내용이 더 잘 기억나고 이해도 잘 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통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거나 이러면 많은 학생들이 나는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험을 봐도 사실 머리가 나쁜 것보다는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결과가 안 좋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 하고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플래너를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그 소개하는 플래너는 징검다리 플래너예요. 뭐 플래너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개발한 플래너가 이 플래너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플래너를 추천한 이유는 뭐 제가 만들어서라기보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예요. 그만큼 검증이 됐겠죠.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처음 만들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학교의 현직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개발에 오랫동안 참여해 왔습니다. 벌써 이 플래너가 시작된 지는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매 학기마다 그 전국 공모전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이번에 플래너 쓰면 전국 공모전에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모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증된 그런 플래너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쓰게 되니까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엄청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플래너를 성공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쓴 책이 이제 6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성공 비결을 안내하고 또 친구들의 소감도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중에서 딱 3가지만, 진짜 더 중요한 3가지만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혹시 여유가 되면 여기 이 책은 여러분이 있어서 구입해서 한번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3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 네, 두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자, 세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 이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일단 먼저 들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이 플래너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래너를 막 하려고 할 때 뭐 귀찮아, 끝까지 쓰는 애들도 없어, 되겠어?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 끝까지 쓰는 애들도 있긴 있어. 그리고 또 뭐 그만큼 얻는 것도 있을 거야.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확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말해요. 이게 근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도 많은데요. 자, 두 번째는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어떻게 하라? 배우라, 이겁니다.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 플래너는 뭔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록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기록을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플래너가 있으면, 징검다리 플래너가 있으면 한번 보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플래너는 크게 4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첫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 2입니다. 왜? 이걸 매일매일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특별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 플래너 있으면 여기 한번 이 부분 펴보실까요? 성장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파트 2고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씩씩한 한 주를 시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표지가. 그죠? 여기 이 부분. 자, 폈어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파트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자, 여기 부분, 맨 윗부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일 먼저 감동 써 있고 감동이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뜻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슴 뭉클한 울림이 일어나는 것. 이게 감동의 뜻이잖아요. 또 감동이란 뜻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보면 따스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왔을 때 남는 마음의 여운 이런 것도 있고.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예. 이런 단어가 매 주마다 하나씩 앞에 있어요. 그 다음 주는 또 단어가 바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감동이다. 요 위에 거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니까 이제 나도 한번 내가 감동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한번 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이것도 하면 여러분 생각이 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한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에 파트 있죠. 예, 여기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보면 이제 한 주를 계획하는 그런 건데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난주에 고마웠던 일이나 사람 쓰고 그 이유도 간단히 쓰게 됐죠. 자,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직접적 관련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공부는 머리로 지식을 쌓는 건데 그거 말고도 우리 마음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끝까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위에 고마웠던 사람, 감사한 사람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 성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보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읽을 책,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꼭 할 일 이런 거 간단히 써보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칸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가 날짜고 이렇게 날짜를 요일을 이렇게 요일은 써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날짜만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힌 스케줄 같은 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 이번 일주일,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할 그 일주일에 전체를 보면서 무슨 요일 날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미리 써놓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추가되면 여기다 또 넣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있는 거 좀 내용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네, 바로 이게 한 주를 시작하는 커버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더 중요한 질문 지금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플랜을 좀 쓰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이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자, 1번 일요일 날 저녁에 쓴다. 2번 월요일 날 아침에 쓴다. 3번 월요일 날 방과 후에 쓴다. 자, 몇 번이 답일까요? 언제가 제일 좋은 타이밍일까요? 1번 일요일 날 저녁에 쓴다. 2번 월요일 날 아침에 쓴다. 3번 월요일 날 방과 후에 쓴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왜 한 주를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날 일요일이잖아요. 그 일요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날 저녁에 잠깐 자리에 앉아서 이 부분을 다 쓰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을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잘 쓰는 타이밍이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가올 그 일주일이 아마 여러분 굉장히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언제 쓴다고요? 일요일 날 저녁에. 이거 쓰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꼭 이 습관 들이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넘기면은 좋은 글이 하나 있고 바로 오른쪽부터 월요일 하나의 양식이 요 양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월요일이고 그 다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요 똑같은 양식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매일 여러분께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지금 할게요. 자, 역시 이 부분도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제일 윗 상단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그 날짜하고 그죠? 날짜 쓰게 돼 있고 여러분 교실 도착 시간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오는 시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지각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치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지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날그날 내가 온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에게 한마디라고 있잖아요. 나에게 한마디. 여기는 이 친구는 이제 끈기 있게 끝까지 공부하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뭐 아자아자 파이팅 이렇게 뭐 격려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에게 하는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 쓰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뭐 기분 좋고 힘이 나지만 그것은 남한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가치 단어하고 이 친구는 또 끈기 썼는데 하루에 하나씩 이런 단어를 생각하고 이 단어대로 오늘 하루 살아보는 거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그 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쭉 단어가 보이시죠? 이 단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옮겨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1분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예, 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아침에 딱 오면 요거부터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오늘의 할 일이 있는데, 오늘의 할 일 특별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정례 사항이 있어요. 자, 이 조정례 사항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학교에 이제 다니면 담임선생님이 그 조정례 하잖아요. 이 조정례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선생님들이 그 전달사항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그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잊어버려서 안 지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저의 종례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여기 이렇게 메모하세요. 예,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어떤 걸 쓰는지는 설명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이 부분은 언제 쓰면 제일 좋은 타임일까요? 자, 1번 월요일 아침 학교 가서 선생님 들어온 종례 때까지, 저희 때까지. 여기 1번이에요. 2번 그 일과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 같은 데 쓴다. 3번 방과 후에 쓴다. 몇 번이 답일까요? 역시 1번입니다. 이거는 매일 아침에 딱 가서 열고 선생님 조에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그때까지 이걸 딱 쓰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쓰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이 습관을 아침마다 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공부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곳인데, 이거 잘 보시면 이렇게 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과목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만큼의 칸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빈 칸이.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을 쓰는데, 여기다가는 뭘 쓰냐면,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교과 수업 요약, 키워드나 공식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요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업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여기다가 옮겨 쓰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뭔지 그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체크한 그 2-3가지를 여기다가 옮겨 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칸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이 정도로 충분하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더 하나 더 설명하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와 관련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화장실 가지 마시고 그날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거 있죠. 그 2가지를 여기다가 딱 옮겨 놓는다.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화장실 간다. 이 원칙만 잘 지켜봐요.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이제 옮겨 쓰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즉시 복습하는 거죠. 방금 배웠으니까.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여러분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이 부분은 1번 수업 시간 끝나고 바로 쓴다. 2번 수업 시간 방과 후에 다 몰아서 쓴다. 3번 집에 가서 쓴다. 몇 번이 답일까요? 예, 1번이 답입니다. 1번. 수업 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써야지. 또 그 다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교시 문학 시간에 안 썼으면 2교시에 영어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리게 되죠. 쌓이게 되고. 예, 밀리고 쌓이는 순간 플래너는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지니까 그 타이밍 잘 맞춰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그 부분을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제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학생들 이렇게 검사해보고 피드백 보면은 잘못 쓰는 친구들이 꽤 있어가지고 한 번 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이 교과 수업을 요약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목록 쓰기가 있고요. 2번째는 키워드 쓰기, 3단계는 요약하기인데 3단계로 갈수록 잘 쓰는 겁니다. 자, 먼저 1단계 목록 쓰기를 보면 이렇게 쓰는 게 목록 쓰기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썼죠? 1교시 국어인데 여자 국어쌤이 오셔서 저영이 자율학습. 2교시 과학인데 그 다음에 과학실로 이동해서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 여러분 이게 안 쓴 것보다 낫지만 잘 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했다는 것만 있지 내용이 없잖아요. 여자 국어쌤이 오셔서 저영이 자율학습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지 공부한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뭐 여러분 체육활동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뭐 창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요 교과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주요 교과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2단계부터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2단계는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자, 이렇게 쓰는 게 2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과학 있잖아요. 과학 시간에 확산, 증발, 아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도덕적 추론, 그다음에 도덕적 상상력.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나 단어들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약하기는 뭘까요? 요약하기가 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약하기 보시면 1교시 역사 시간에 로마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가 그리스 문화 보존, 실용적 문화 발달을 가져왔고, 법률에는 관습법, 11표법, 신일법, 말법, 이게 이제 그 법률이 발달하는 순서잖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도 나왔고, 그 다음에 2교시 과학 보면 성운, 성단, 은하, 그 다음에 그 성운, 성단, 은하 옆에 그 종류가 써 있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더 키워드보다 조금 더 내용이 더 첨가된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요약하기 3단계예요. 이 부분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서 시험에 나올까? 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걸 쓰는 게 잘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3단계처럼 요약을 하라. 이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고요. 이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 끝나고 매우 중요한 2가지 또 3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쓰는 이 습관, 즉시 수업 시간 즉시 쓰는 거, 이 단순한 습관을 여러분께서 반복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플래너보다 그 전 옛날 플래너인데 옛날에 이렇게 흑백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은 같습니다. 잘 썼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정말 그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쓴 친구들이 주로 이제 이걸 처음에는 뭐 수업 끝나고 잠깐 이렇게 요약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쓴 소감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업 시간 후에 잠깐 기록해둔 요점 사항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 시험 문제 답이 모두 어디에 있었다? 플래너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요약을 하라고 했잖아요. 요약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배운 것을 핵심 개념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사고를 포함하고 더 나은 기억력을 가져옵니다. 엑셀레이트 러닝이라는 이 가속학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공부에 있어서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서 가장 핵심을 이렇게 줄여서 요약하는 거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의 학습 역량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바로 플랜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부분 요거는 이제 하루를 마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를 이제 끝날 때 이렇게 반성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요거는 뭐 여러분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자, 요거는 언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자, 1번 수업 끝나고 선생님 종례 들어오기 전까지. 2번 종례 끝나고. 3번 집에 가서. 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종례 올 때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여기를 얼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로 집에 가서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끝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월, 화, 수, 목, 금 학교에서 주 요일인 이 5일 동안에 학습을 기록하는 거, 또 여러분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께서 잘 하셔도 굉장한 많은 변화를 여러분이 이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플래너, 징검다리 플래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방금 이 부분이 있죠. 우리 설명했던 요약하는 부분, 바로 이 부분만 사실 공부 학습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요 위에 부분이 있죠. 하루를 시작할 때 앞에 하고 종례 때 쓰는 이 부분은 공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다듬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비워놓기도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공부에 대한 에너지를 잘 쏟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과 마음이 잘 규칙적이고 안정이 되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있는 학습 요약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위아래도 한번 써보시면 훨씬 더 이것을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는 학습 플러스 생활과 마음가짐이 함께 있는 플래너가 바로 이 징검다리 플래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플래너를 기록한 여러분보다 먼저 기록했던 선배 중학생 2명이 했던 인터뷰가 있거든요. 이 인터뷰를 한번 보면서 플래너의 효과를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쭉 플래너를 써온 3학년인 성나경이고요. 플래너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날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어 복습할 수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게 되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복습을 기록을 하니까 복습이 되고, 네. 그게 복습이 되니까 또 기억하는데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부정 같은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막 준비물 이런 거를 써놓게 되니까 안 까먹고 잘 가져오게 되고. 제가 빨리 파악한 내용은 그 쉬는 시간에 쓰고요. 어려운 내용은 집에 가서 참고서나 보충 자료를 통해 부가적으로 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바로 기억이 나는 거는 되도록이면 거의 쉬는 시간에 바로 쓰고, 그죠? 근데 보충해야 되는 거는 집에 가서 네. 참고 자료나 또 책을 펼쳐놓고 네. 또 보충 기록도 하게 되고.
그래도 복습을 끈 말하니까 머리에도 잘 남아서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습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핵심을 빨리 알아서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딱딱 적어 놓으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껴요. 산으로 가는 도전입니다. 그렇구나. 처음에는 많이 귀찮고 힘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계속 밀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쓰면 습관이 돼서 도움도 많이 되고 되게 좋을 거니까 꼭 잘했으면 좋겠어요. 플래너를 저도 처음 했을 때는 귀찮고 힘들을 때가 많았는데요. 한 1학기 정도 쓰다 보니까는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플래너 쓰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플래너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셨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하나, 쌤이 이제 사례를 많이 보면서 고등학교 사례인데,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 습관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겠죠.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 슬럼프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슬럼프를 겪을 때 이 플래너를 기록하면은 그런 슬럼프를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소감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감정적 기복, 이게 슬럼프잖아요. 감정적 기복이 있어 어떨 때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곤 했다. 하지만 징검다리 플래너에 하루의 생활을 기록하고 또 곳곳에 있는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 이 마음의 안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고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습관은 다 되어 있다. 그런 친구들도 그래 뭐 플래너 필요 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그 친구들은 훨씬 더 잘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더 강조합니다. 플래너를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가장 큰 요인을 선생님한테 많이 묻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몰아쓰기 하는 겁니다. 몰아쓰는 순간 플래너의 성공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여기 맨 밑부분 하루에 시작하기, 이건 언제 쓰면 제일 좋다고 했죠? 등교에서 조회 때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이 교과 수업 요약하는 부분은 언제 쓰면 제일 좋다고 했죠? 그렇죠. 수업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선생님 수업 끝나고 종례 올라올 때까지, 그때 쓰면 제일 좋습니다. 이 타이밍을 여러분께서 잘 지키면 힘들지 않고 쓸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이게 다 써있는 하루를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거 한 번에 다 쓰려면 어떻게 되세요? 손도 아프고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간단한 건데요.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닌 거 다 알죠? 습관은 뭐가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쓸 때는 조금 어려워도 다 쓰고 나면은 습관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록이 좀 쉬워지고요. 또 기록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불편하더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래너 쓰는 것은 도전이에요.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도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하다 보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큰 결과로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피라밋이에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선생님은 이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거대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피라밋도 이런 큰 돌은 없어요. 조그만 돌부터 시작해서 쌓아 올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플래너 쓰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암벽 등반으로 우리나라 최연소 국가대표 10대 서채연인데요. 저렇게 가녀린 몸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암벽을 올라가는 저 힘은 어디서 났을까?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그죠? 그런 도전 끝에 또 이런 성취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플래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플래너에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도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플래너 하면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 당부로 쌤이 정리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플래너는 일기장이 아니다. 여러분 일기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기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밀 얘기나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학습에 대해서 그냥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여러분 가다 중간에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내가 쓴 만큼 나에게 이익이죠.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플래너 안 썼다고 뭐 큰 실패라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중단했다고 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플래너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쓰면 좋고요. 또 친구들이 잘 쓰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 벤치마킹하고 또 잘 못 쓰는 친구 있으면 알려줘 주고 그러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해나가면 훨씬 더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진검대학 플래너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 세 가지로 선생님이 정리해서 얘기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 두 번째, 효과적인 기록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 세 번째, 처음 한 달의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 자, 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거 답이 얼마일까요? 3 플러스 4 곱하기 10은? 예? 금방 나오죠? 답은 70이죠. 예.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쉽죠? 이 문제 풀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한테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문제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왜 쉽죠? 그만큼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달라진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변한 거죠. 예. 실력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달라지는 게 실력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쌓으면 문제가 어려웠다가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공부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어려워 느끼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직 내가 그 실력이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실력은 내가 노력하면서 쌓으면 달라집니다. 그런 여러분의 변화에 이 플래너가 든든한 친구가 돼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가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